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을 남긴 하동군수 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가세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예약이 힘든 요즘 골프장 선불권을 구매했지만 사용도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백만 원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인 MBC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11년 만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해당 기업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나선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정은하 사무국장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원 논란과 각종 고소 고발로 국민의힘 하동군수 공천은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결국 컷오프 탈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하동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포함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기획 보도 이 선거구 주목 이종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기태 후보는 하동 농촌 일손은행 설치와 전국 군 단위 1호 청년 군청 설립, 응급의료치료센터 유치를 앞세웠습니다. 하동 농업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성 일꾼 1시간당 1만 원 상시 수급, 외국인 노동자 상시 수급할 수 있는 하동 농촌 일손은행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의 내용 끝에 선택을 받은 이정훈 후보는 종합병원 유치와 농어민 수당 100% 인상, 국민화장장, 추모공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동은 병원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250병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컷오프로 무소속으로 나선 하승철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정상화와 명품 정주도시 건설, 종합병원급 보건의료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신도시와 같은 대형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청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하동의 경제자유구역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의 결집력과 무소속 후보의 득표력, 틈새를 노리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상기 전 군수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정훈, 하승철 후보 모두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공개적 여론 수렴을 통한 재검토 의견을 밝혔고 강기태 후보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경상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35분 MBC 경남홀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45분엔 역시 MBC 경남홀에서 합천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며 두 토론회 모두 TV MBC 경남과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를 오늘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면 행사로 진행하는 이번 추모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진행하며 대통령 묘역 입구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을 특별 개방합니다. 골프장 예약이 힘든 요즘 골프장 선불권을 구매했지만 사용도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백만 원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아직도 버젓이 골프 선불권을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50대 한 남성이 순천의 모 업체에서 골프장 이용 선불권을 구매한 건 지난해 7월. 이 남성은 골프장 이용료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주고 선불권을 샀습니다. 고객이 골프장을 예약하면 이 업체가 결제를 해주고 그 금액만큼 선불금을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지난 1월부터 남성이 골프장을 예약해도 이 업체는 핑계를 대며 결제를 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선불권 사용이 중단되자 남성은 선불권 잔액 350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금액을 이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입금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타이핑이 계속 거짓말. 피해자는 해당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1,500만 원의 선불권을 구매했다는 한 60대 여성도 선불권 사용이 중단된 채 선불권 잔액 750만 원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한 3일 갔다가 2일 갔다가 오후에 준다 했다가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엔 전화도 안 받아보고 바로 끊어보더라고요. 해당 업체가 선불권 사용도, 환불도 해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며 선불권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만 최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십 명씩 속출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수백만 원 상당의 선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00만 원짜리로 판매되고 있고요. 뭐 도중에 막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못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 신고자분들한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왜 선불권 사용과 환불을 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대표는 회사 재정이 어려웠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은 근데 1년 전부터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되겠다. 허용이 안 되는데. 코로나로 골프 인구가 늘고 골프장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장 선불권. 그러나 제대로 된 사용도 환불도 되지 않아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높겠고요.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서 낮 동안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7도, 창녕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개로 시야가 흐린 곳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 또 산간도로에는 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한 햇볕과 함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서 호흡기 건강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5도, 밀양 15도, 창원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함안 30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 산청은 15도, 진주는 14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산청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협받아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죠. 특히 MBC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MBC는 지난해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조직 문화와 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사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 MBC에 맞는 걸맞는 설명 책임과 공적 책무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뛰어넘는 자발적 설명 책임, 그리고 방문진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작 시스템 개선 못지않게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MBC 공공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공 성격의 방송은 재미없다는 등식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가 녹아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뭔가 더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협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제작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장악 시도가 계속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보완과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어떤 위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사장이 선임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MBC도 역시 그동안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국이다. 지역을 관광지와 고향의 개념으로 치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역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로컬 지향의 시대입니다. 글로컬한 그런 문화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의 보전 발전을 위해 이를 담을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과 공공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요즘 옥시와 애경 불매운동을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11년 만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이들 기업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에 나선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정은하 사무국장을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게 2011년입니다. 제품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재난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죠.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의 SK케미칼인 유공이 1994년에 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가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이 2011년 임산부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죽고 나서야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제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1,000만 개 가까이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인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2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공식적인 피해자를 봤을 때는 모두 7,685명이고요. 사망자는 1,751명이었습니다. 최근 밀양의 안은주 씨가 5월 3일 사망하시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1,774명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증 피해자는 중증 피해자가 되고 있고 중증 피해자는 사망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지역의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57만 8천 명으로 보고 있고 건강 피해자는 6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부에 신고된 이제 경남의 피해 신고자는 306명이고 사망자는 68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명 중에서 1명만 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은 9곳인데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옥시와 애경만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02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지원금의 내용과 이 조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한 조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 인정이나 등급이 확정된 피해자는 그 피해 등급을 기준으로 조정 금액을 산정하고요. 판정 대기자는 장래에 판정받게 될 등급을 기준으로 이 조정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근데 9개 가해 기업 중에서 옥시와 애경이 이 조정안에 부동의하면서 조정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다발로 시민단체들이 이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동의를 하기를 요구를 하면서 옥시와 애경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환자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기업이 책임을 거부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옥시와 애경은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조정 금액과 분담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는 종국성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개 가해 기업과 13개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조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조정, 산적인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결과에 따른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실행하고 피해구제법에 이 조정안의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단계적인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가해기업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만든 조정안인데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요구하는 이유군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자의 피해 신고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신고, 인정 실태, 그리고 실제 피해 규모 등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생 산소통을 메고 다녀야 하는 피해자가 계시고 1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증 피해자는 사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또한 피해자나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이나 살균제, 방향제 등이 우리 실제 생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 시험을 의무화해야 되고요. 생활화학 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 협약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후보님들의 관심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옥시와 애경 제품을 불매하는 시민운동에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희망의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복지 차량 전달식이 오전 11시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진행됩니다. 재능기부 힐링앤런치 콘서트가 낮 12시 20분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오후 2시 밀양 삼문동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시민행복음악회 2022 더 클래식 김해가 저녁 7시 30분 김해 서부문화센터 한이홀에서 펼쳐집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새벽 0시 38분쯤 창원시 마산업포구의 한 도로변에 붙어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 일부를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및 지방사업장 신증설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4%는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요인으론 시간 비용 증가 등 교통 물류 애로와 직원 퇴사 등 인력 확보 애로 등의 순이었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인센티브론 교통 물류 인프라 지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안전 현장 점검단을 꾸려 7월 6일까지 점검을 벌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감염병 관리 현황을 비롯해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수학 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이순신 영상관이 미디어 아트 테마 공간으로 개편됩니다. 남해군은 이순신 영상관이 노량해전을 입체 영상으로 상영하고 있지만 방문객 감소로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상관을 미디어 아트 테마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3년 만에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천 팔포 음식 특화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맨손 전어잡기 체험과 사천 마도 갈방아 소리 공연, 지역 특산물 경매, 초청가수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함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모두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 운영과 지역 이야기를 활용한 마당극과 아동극 제작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 지역 전통시장 8곳의 공영 주차장이 올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창원시는 이달 중으로 수남상가와 회성종합시장, 진동시장, 다음 달엔 산호시장과 마산역 번개시장에 공영 주차장이 문을 여는 등 올 연말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해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보건소 업무를 오늘부터 정상화합니다. 지난 2일부터 건강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 재개한 김해시 보건소는 내일부터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등 그동안 축소했거나 비대면으로 운영했던 보건소 업무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인 영산 줄다리기의 명맥을 잇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개 체험 행사가 어제 창녕군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창녕군은 영산 쇠머리 대기와 영산 줄다리기를 시연하는 민속문화제를 매년 3월에 개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축제를 취소했고 올해는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 최참판댁 주변에 한옥체험관 건립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한옥체험관 건립 사업은 4개 동의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면 최참판댁 주변은 기존 한옥 숙박시설을 포함해 모두 11개 동의 한옥 숙박단지를 갖추게 됩니다. 경사남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8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지는 2022년 호주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남은 현지 시장성과 국제인증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해 6개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 박람회 부스 임차료와 편도 항공료, 통역료 등을 지원합니다.